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 으라차차, 명절도 코앞이고 제대로 대청소 좀 해봐야겠어. 먼지 언제 이렇게 쌓인 거야?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개운해. 역시 청소는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니까. 당신 손목도 약하면서 오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그러게요. 당장 내일부터 명절 음식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결국 탈이 났구만. 손이 저리고 또 힘이 없네. 자기 올해 구정에도 명절 보내고 그랬잖아. 걱정이네. 손목 통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손목 터널 증후군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염선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멋있어지셨어요, 두 분 다. 어우, 점점 감사합니다. 더 멋져지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원장님은 손목은 괜찮으시죠? 저는 관리를 평소에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따가 관리하는 법까지 좀 네. 여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이렇게 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많은 주부님들이 시달리는 질병이잖아요. 먼저 네.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 손목에 이제 손바닥 쪽 피부, 그다음에 네. 그 안쪽에 이제 뼈랑 인대로 이제 구성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통로를 이제 손목 터널이라고 합니다. 네. 터널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터널 속으로는 이제 정중신경이라는 이제 굵은 신경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네네. 이 손목 터널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좁아지거나 또 압력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이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각 이상이나 아까 사연자 얘기처럼 통증이나 근력 저하까지 오. 좀 발생시키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걸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라 봐도 지난해 여성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는 12만 4천여 명이고 남성 환자는 4만 4천여 명으로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나 많아서 많이 많죠. 그래서 주로 주부들이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여성이 더 네. 많이 걸릴까요? 이게 아무래도 추측인데요. 네. 그 여성이 이제 남성보다 체구가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터널의 넓이도 작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또 육아나 가사 일을 하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또 근력도 약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더 잘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호소를 하세요. 증상이 다양하게 있을 네.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첫째는 이제 감각 이상, 이제 둘째는 이제 통증, 셋째는 근력 저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감각 이상은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정중신경의 지배 영역이 이제 손바닥 쪽이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쪽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쪽이 좀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오. 또 저리거나 네. 또 실제로 부어 있지 않은데도 부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시겠네요. 네, 그런 증상들이 꽤 많이 네네. 호소를 하시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통증은 이제 손목에 이제 힘을 주려고 했을 때 이 손목 터널 부위나 아니면은 이 손바닥이나 손가락 쪽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증세가 좀 심해지는 경우가 이제 근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물건을 세게 잡지를 못해 가지고 뭐 네. 물병을 든다거나 이게 접시를 들려고 했다가 갑자기 툭 떨어뜨리게 아유.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병뚜껑을 돌리기도 또 힘들어지거나 이게 열쇠를 열기도 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이렇게 또 바느질과 같이 또 정교한 동작에도 또 애를 먹는다고들 하세요. 아, 그러니까 네. 힘을 좀 써야 되는데 그 힘쓰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못 쓰는 거죠. 네, 확실히 네. 이야기 들으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벼운 쟁반도 네. 잘 못 드세요. 손목이 아프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경우 되게 그것도 많습니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인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특히 또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데 이 손목을 많이 쓰는 그 명절 후에 혹시 더 많이 내원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아까 네. 어머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반성합니다. 명절에 자식들은
좋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제 힘든지 모르고. 음식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여기 이 시기만큼 또 혹사를 시키는 시기가 없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네.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손목 터널은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엄지를 이용해서 이제 무언가를 쥐거나 이제 잡는 동작에서 특히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 보면은 칼질을 하거나 네. 이제 프라이팬을 들어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 많이 그렇죠. 취하는 동작이 되겠죠. 이렇게 네. 좁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쥐고 계속해서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 손목에 많은 무리가 오게 되고 네. 또 손목 자체의 통증뿐만 아니라 이 아까 정중신경 지배 영역 쪽으로도 이제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병원에 이제 뭐 집안일 하시느라 뭐 나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남편이 안 도와준다. 아들도 안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아픈 거는 네. 때가 없잖아요. 이 시기에 얘기를 못 하는 게 괜히 깨병 아니냐. 그럴 주위에 수 핀잔 있죠. 들을까 네네. 봐 어머니들이 꼭꼭 네. 그 숨기는 그 주부들의 고충도 있을 맞아요. 겁니다. 뭐 많이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네. 나타날 것 같고 또 네. 어떻게 해서 좀 이 질병이 생기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과도한 집안 일도 이제 원인의 하나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손목 터널을 좁히는 어떤 자세를 오래 취하기만 해도 당연히 네. 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 좀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이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어떤 네. 걸까요? 자, 저기 그림에 보시면 마우스죠. 예, 아, 마우스 그러네요.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오, 네. 제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우스를 쥐고 있는 자세도 사실은 이제 손목 터널을 좁히는 자세가 되겠고요. 네. 저게 뭐 큰 힘을 쓰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손목 터널을 좁히는 형태의 자세를 몇 시간이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요즘에 직장인분들도 많이 오세요. 젊은 아, 직장인분들도. 그러시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항상 스마트폰 들고 보는 거. 있잖아요. 네. 휴대폰이죠. 혹시 예전에 그 벽돌폰 기억나십니까? 벽돌폰이요? 큰 거요. 네, 큰 거. 네. 그때 무게가 엄청 무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전화할 때만 쓰고 우리가 항시 들고 있지는 않았죠. 네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좀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용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그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네. 잘 노출되지 않았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무거워진 휴대폰을 좀 들고서 이제 장시간 이제 영상 시청을 좀 하는 것도 이제 무리를 주는데 저희 문자할 때 무슨 손가락을 제일 많이 쓰나요? 엄지손가락이요. 엄지. 엄지로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엄지를 자꾸 쓰게 되면 이 손목 터널의 압력을 가장 높이는 자세가 됩니다. 그렇구나. 네, 이거를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좀 고생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게 좀 손저림이나 통증이 있을 때, 혹시 나 손목 터널 증후군이 네. 아닌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라는 게 좀 있으면 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 집에서 간단하게 아주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데 뭐 팔렌 간단하게 테스트요? 얘기하면 이제 굴곡 검사입니다. 오, 굴곡 예. 그렇게. 검사. 네, 네. 그림과 같이 이제 양쪽 손목을 구부려서요. 네. 손등을 서로 맞대고 저항을 줍니다. 이 상태를 한 1분 정도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1분. 저항 힘을 어느 정도로 서로 밀어내는 거죠. 살짝 손목이 살짝이요? 살짝 접힐 정도로 이제 네. 밀어내시고 네. 만약에 이제 1분 이내에 이 정중신경 지배 영역인 이제 아까 손바닥 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쪽으로 이제 저림이나 통증이 좀 증가가 된다면 네. 이게 양성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간단한데요. 이제 네. 틴넬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타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중신경이 여기 손바닥 여기 손목 쪽을 지나가는데 네. 이 손목 부위를 다른 쪽 손가락으로 여러 번 톡톡톡톡톡 두드려 봤을 때 네. 세게 할 필요도 없네요. 네, 톡톡톡톡만 두드려 봤을 때 그 증상이 재현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손바닥 쪽이나 손가락 쪽으로. 그래서 저기 그림에서처럼 아까 보여줬던 그림에서처럼 네. 그 손가락 전체에 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양성으로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근력 검사인데요. 네. 근력 검사. 이건 좀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그 엄지와 그림에서처럼 새끼 손가락을 마주대고 네. 서로 밀어냅니다. 힘을 준 상태에서 네. 이 엄지 근육, 요 부위를 눌러서 근육의 약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 근데 이게 눌러봤을 때 이게 네. 정상적인 근육은 이제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하게 되면 탁구공을 누르는 듯한 느낌, 좀 딱딱한 느낌을, 단단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네네.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이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못하기 때문에 약간 물렁물렁한 그래요?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게 좀 만약에 정말로 진행이 심해진 분들은 여기가 이게 도톰한 원래 근육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움푹 들어간 증상도 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좀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네. 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손등끼리 밀어내는 거, 그리고 한번 툭툭 치면서 검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엄지랑 새끼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단단한지. 단단한지 단단해야 알아보는 되는데 방법. 물렁물렁하면은 네. 또 문제가 좀 있다는 있는 거잖아요. 거죠. 네. 네. 자, 일단은 뭐 약물 치료나 또 수술 치료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을 네. 텐데 네.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될까요, 선생님? 네, 뭐 신경의 염증 정도나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한의학에서는 그 통즉 불통이란 말이 있어요. 뭡니까? 네, 그래서 기혈이 통하지 않으면 네. 아프고 아. 기혈이 통하면 아프지 않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어서 약간 혈액 순환 같은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쉽게 오. 말씀드리면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기혈 순환이 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이제 약침이나 이제 네. 침이나 한약 같은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고요. 신경의 염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에 약침같이 이제 정제된 한약재를 직접 놓아서 이제 염증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요. 네. 또 손목 주변을 많이 써서 근육에 긴장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침 치료를 통해서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손목 관절이 좀 원체 약하거나 사용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강화를 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또 뼈나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한약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처음에 좀 예고해드렸던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어떻게 좀 관리하시고 네. 운동하시는지 네네. 그거 아까 제가 여쭤본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한 그렇죠.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손목 신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신전 운동. 펴는 운동입니다. 펴는 운동? 네. 네. 이게 물건을 쥐는 근육이 이제 손바닥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반대 동작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네. 우선 팔꿈치를 좀 편 상태에서 편 상태에서. 네. 손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이제 손목을 뒤로 지그시 젖혀줍니다. 그때 이 시원하네요. 손바닥이나 이쪽에 약간 당기는 느낌이 오시는 게 좋아요. 네. 예, 이게 한 5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시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잠깐 풀었다가 요거를 한 어. 10번 정도를 좀 반복을 합니다. 10번 네. 정도? 네, 10번 정도. 네. 또 일을 하기 전과 후로 시행을 해주시면 이게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건 더 간단한데요. 네. 요번에는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마사지요? 마사지 좋아요. 우리 볼펜 네. 좋고요. 오. 그다음에 뭐 칫솔 같은 거 막대기만 있으면 네네.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손가락에 첫 번째랑 새끼 손가락을 뒤로 위치시키고 가운데 손가락을 앞으로 위치를 시켜보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항상 관리를 하시니까. 이러면 이제 손바닥이 쫙 네. 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끼워서 이제 손바닥이 쫙 펴지게 한 다음에 네. 반대쪽 손으로 여기 엄지 부위 있죠. 많이 네. 사용하는 이 네. 엄지 부위를 지그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아,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새끼 손가락 밑에 부위도 도톰한 근육이 있거든요. 네, 튀어나와 여기도 같이 있어요. 마사지를 1, 2분 정도 지그시 해주시면 네. 크게 도움이 좀 됩니다. 혹시 이거 안 네.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많이 뭘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네.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짧게 남겨주세요. 네. 이게 손목 관절이 사실 되게 작은 관절이라서 우습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아무리 작은 관절이라도 이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손상을 입으면 상당히 큰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그 관리법들 이용해서 평소에 좀 생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명절에 또 너무 무리하시지 않기 또 맞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손목 터널 증후군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염성규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